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고등학생 자녀가 토플, 듀오링고, 아이엘츠 점수가 필요한가요? 즉,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자녀, 아들과 딸이 토플, 듀오링고 또는 아이엘츠 점수가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과거보다 더 고생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저는 이 토플이라는 시험을 나름 굉장히 오래 강의했습니다. 강의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봤던 토플은 아마도 CBT 토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IBT 토플이죠. 저는 그때 CBT도 가르쳤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은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이 단어를 왜 외우는 거 어려워하냐,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리고 과거 학생들과 어떻게 좀 심리적으로 다르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니까 차분하게. 저도 영상 차분하게 잘 못 보고 미친 사람처럼 넘기긴 하지만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넘기지 마시고 보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이 두 상황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고등학생인데 이런 점수가 필요한 건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던 송도 글로벌 캠퍼스,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등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토플 점수가 필요한 경우와 해외 고등학교, 당연히 뭐 주재원 이민 유학, 뭐 미국 유학 다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베트남, 싱가포르, 뭐 중국 많죠. 해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국내에서 학교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큰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두 부류는 달라요. 특징이 다른데 공부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곧. 오늘은 공통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유학영어 시험 공부할 때 아셔야 되는 거. 부모님들이 뭘 알아야 되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인데, 들이 토플 점수 이런 걸 왜 요구를 합니까? 일단 이거부터 천천히 따져봅시다. 왜 요구를 하죠? 왜 내라고 하죠? 당연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옆에 건강검진이라고 써놨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건강한 직원을 뽑고 싶은데 본인이 다 체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는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의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많은 학생과 부모님이 이 유학 영어 시험, 토플, 듀오링고, 아이엘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일단 이렇게 보고 얘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또 이거는 요령을 배우면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다른 영상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되게 위험하고.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어려운 이유, 잘 안 돼,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자, 일단은 왜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은 이 유학 영어 시험을 장애물,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또는 요령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일단 이유는 세 개죠. 화도한 경쟁.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이성을 잃었다가 아니고 이제 싸워 무찔러 이기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과거에는 요령이 통했던 시절도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통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 돈을 벌고 싶은 학원들의 마케팅.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이름을 봐보세요. 이름들. 우리가 진실되게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빨리, 문제 유출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보세요 이제. 이게 왜 위험하냐. 첫 번째.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이 토플, 듀오링고, 아이엘츠를 내 인생을 막고 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의 장애물이다. 라고 하면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시험들의 고객들은 누굽니까? 토플, 듀오링고, IELTS는 누가 고객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내가 우리 애가 고객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누가 고객입니까? 그 점수를 내라고 한 그 학교가 고객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재밌어지는 게, 이 계속 요령으로 이제 이걸 이기려고 하죠. 문제 유출하죠. 뭐 템플릿 외워서 가죠. 뭐 하죠. 그럼 어떤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게 90년대 말에 굉장히 심각해졌었는데 한국 학원들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IBT로 변하게 된 큰 계기도 돼요. 그때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유학을 많이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1위였으니까요. 그냥 머리 수 유학생으로. 그럼 얼마나 많이 간지 아시겠죠? 뭐가 문제가 되냐. 요령으로 시험을 잘 본 애들이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영어를 잘합니까? 잘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학교. 학생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토플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너 왜 이딴 식으로 하냐? 이러면 너 점수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거나 딴 시험에 의존을 할 거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해서 그래서 어려워졌다 하는데 어려워진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제가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은 건강검진을 해서 여러분이 직원을 이제 의뢰를 해서 뽑았더니 그걸 믿고 실제로 내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병원에 뭐라고 하겠죠. 이러면 나 니네 더 이상 못 맡긴다. 다른 병원 갈 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점 추가를 하는 거죠. 항목을. 방법도 바꾸고. 근데 계속 이 태도가 있는 분들. 요령이 극복 가능하다. 또는 장애물이라는 분들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약물, 전날 뭐 하기, 뭐 마지막에 사우나 가기, 뭐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령은 점점 더 안 통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계속 바뀌고 이런 이유는 뭐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순수하게 뽑고 싶은 거예요. 측정해주고 싶은 거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요령으로만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걸 또 아셔야죠.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여러분 결국은 봐보세요. 토플을 본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어느 학교를 나오건 영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실력이 월급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를 들어서 토플, 아이엘츠, 듀오링고에 있는 그런 단어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말하고 읽고 쓰고 들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평생 영어를 할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또는 더 가까운 미래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요령으로 극복이 돼버렸다면은 영어를 못하는 점수가 나와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단 학교도 졸업 못하겠죠. 됩니까 그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 영어 시험들이 애를 막고 있다, 요령으로 극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거를 정석적으로 영어 실력을 올려서 통과를 해야 졸업도 가능해질 거고 취업도 가능해질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고 계속 어떻게 넘기려고만 할 수는 있겠으나 꼭 기억하셔야 될 태도인 겁니다. 자,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Grammarly, Auto Spell Check, GP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뭘 되게 많이 하냐면요. 이제 뭐 토플 에세이 뭐 써봐라 뭐 하면은 뭐 이런 걸로 이걸로 쓰는 게 습관이 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이걸로 써서 에세이 내고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저걸로 할까요 그러면? 왜냐면 저 태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취업해서 영어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해요. 일단 졸업만 하면 땡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안 좋아 자기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바로 앞에 토플의 IELTS 듀오링고의 문제가 생기죠. 실제 시험장 가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 공부할 때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쓰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에 한 번 중독이 돼버리면 학생들은 학원 와서도 이걸로 쓴다니까. 그럼 이게 늘겠냐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저희한테 낼 때와 실제 만나서 쓸 때와 완전 다른 인간. 그러니까 그러면 쓴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이런 거 쓰지 못하게 영어 공부할 때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 암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요. 이거 그냥 외우면 되지 왜 못 외우냐 이러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못 외우는 게 어딨냐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고등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외우는 게 익숙한 여러분들. 과는 완전 다른 세대죠. 그러니까 왜 외우냐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외우냐. 실제로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뭐 집 주소 외워야지. 엄마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외우는 거가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왜 외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못 외우는 경우가 있고 또 보세요.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건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이 든 학생들이 있냐면 외우고 학원 가서 외우죠.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시험지에 외운 걸 털어 넣는다 그러는데 시험지에 다 털어 넣고 깨끗해져서 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내가 나중에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없고 빨리 이거를 통과해서 난 간다. 이러다 보니까 무의미한 암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모르는 거죠 다음날 되면. 그거 왜 외운 겁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왜 힘들어하냐? 세 번째. 다음 거.
문해력. 그러니까 우리말 의미를 외웠는데 우리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 뜻 보여주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 안 돼요. 설명해봐. 뭐 아는데 설명을 못 하겠대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모르는 경우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학생들을 단어를 암기하게 도와줘야 되냐? 첫 번째, 우리말로도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temperate climate 하면 온대기후라고 하죠. 온대기후가 무슨 뜻입니까? 온대기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온대기후는 우리나라 같은 게 온대기후예요. 사계절이 있는. 근데 온대 그러니까 뭔가 따뜻할 것 같죠. 그래서 열대 기후랑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럼 잘못 외우면 뭐 합니까?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하루에 많이 외우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까처럼 다 외우고 200개, 300개, 뭐 막 100개 외우고 다 잊어버리고 뿌듯하면서 자고 수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누적 요거를 먼저 신경 써주세요. 정말 하루에 10개를 하더라도 다음 날은 그 10개 더하기 20개, 다음 날은 30개. 그러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야지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즉 내가 이 단어를 외웠으면 결국 내일도 기억해야 되고 일주일도 기억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 그거를 이제 힘드시면은 저는 뭐 저희 학원 학생들 저희 이거 뭐 제가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계약을 맺고 쓰는 앱인데 요걸로 단어 암기하는 거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해보카라는 앱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습 정답률. 즉 어떤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 그거를 얘가 알아서 계속 반복을 해줘요. 너 3일 전에 틀렸던 건데 다시 말해봐. 뭐 너 20분 전에 틀렸던 건데 다시 말해봐. 이 복습 정답률을 신경 써주세요. 봐주실 때는. 이게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되게 해야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제가 느낀 걸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 학생들이랑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요즘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자존감이 상승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좋을 때는 또는 자존감이 높을 때는 과거 스타일의 선생님과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요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는 실제로 굉장히 게으른데 안 게으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해지는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박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기억도 왜곡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모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먹혔던 선생님들이니까. 못 믿으시겠지만 뭐 믿겠죠. 저도 강사 옛날에는 굉장히 이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정말 자존심 상할 말까지 막 하면서 윽박 지르면서 집어 던지고 종이 찢어서 날리고 뭐 별 난리를 치면서 갔던 선생님이고 그게 그때 했던 이유는 제가 인성이 쓰레기가 아니고요. 그게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면 오 진정한 선생님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이랑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맞지 않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뭐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실 줄 알아요. 이거 절대 안 고쳐져요. 그 인정하게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에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찾아야 돼요. 칭찬할 점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가르쳐 줘야지 얘가 인정하고 따라가기 시작하지. 이거를 얘를 죽여놓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될 거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겁니다. 태도. 결국 이 유학 영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네가 결국 영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이다. 요 태도가 있어야 단어를 외워도 기억에 남으려고 할 거고 뭔가 리딩을 배워도 계속 기억에 남으려고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 AI, 뭐 GPT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 많습니다. 그거 계속 검사를 해서 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단어. 아시겠죠? 우리말로도 뜻 알 수 있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는 그걸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말해볼까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학생들은 과거와 다르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잘 그거를 파악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오, 18분이나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